어서오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. 살면서 여러 이유로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기억 속 장소가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곳이라면 다행인데, 그런데 그 반대라면? 이번 이야기는 모태낚시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모태낚시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. 그럼 모태낚시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. 거기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15년 전쯤이니까요. 부모님께서 낚시를 무지 좋아하셔서 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낚시를 접해왔는데요. 그렇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인 건 30을 좀 넘은 나이부터입니다. 그래서 15년 전쯤엔 그냥 부모님이 낚시를 가시니까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요. 그때 간 곳이 민물참깨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경기도에 있는 수로였습니다. 그리고 거긴 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참개든 잉어든 뭐든 그냥 손으로 잡는 모습이 방송에도 나온 곳입니다. 그 낚시를 하는 수로까지는 좁은 비포장도로 하나뿐이라서 차를 세워두고 20분? 30분? 그 정도 낚시 가방과 그 낚시 의자를 들고는 걸어서 들어가야 했는데요. 수로까지 가는 길 주변에는 온통 커다란 마시멜로 비슷하게 생긴,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 허옇고 동그란 것들이 논 위에 쌓여 있어서 농촌 마을이구나 하고 누가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곳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는데요.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? 저희 가족은 느지막이 출발해서 거기서 김밥 등 간단하게 저녁을 때우고 밤낚시를 하다가 다음날 점심 전에 집으로 갔었기 때문에 합니다. 그곳에 도착하면 해가 지려고 막 폼을 잡을 시간이었는데, 해가 지기 전까진 사람들이 많았고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둘 자리를 뜨고,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다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점심 전에 저희 가족이 일어날 때면 거의 몇 미터 간격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그려졌던 곳입니다. 제가 그 이상한 경험을 한 날도 마찬가지. 저녁 가까이 도착을 해서 김밥 먹고 부모님은 대낚시를 하시고, 민물참깨는 그 자리에서는 안 나오고 그 건너편 아래쪽에 많기 때문에 참깨 낚시를 하러 맞은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엔 거기 진짜 참깨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거진 다 가서 그 동네에 이제 낚시점이 하나 있었는데, 거기서 참깨 낚싯대라고 해야 할까요? 그거랑 미끼도 따로 팔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전 붕어 낚시의 재미를 몰라서 그냥 던지면 나오는 수준의 그 참깨 낚시가 더 재밌고 좋더라고요. 그날도 그렇게 참깨 낚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참깨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. 평소보다 반도 안 되는? 아니 10분의 1도 안 되는? 그냥 거의 안 잡힌다고 봐야 하는 정도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가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나올 때거든요. 시기가. 이상하네, 왜 안 나오지? 전 이상하다 하면서 부모님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주변을 봤는데, 그날은 거기 저희 가족만 있더라고요. 아버지, 어머니, 저. 평소에도 밤엔 사람이 많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. 그렇게 담배 한 대 태우고 물가로 쓱 내려갔는데, 그리고 다시 참깨 낚시하려고 바닥에 내려놓은 낚싯대를 잡으려는데, 그때 달빛의 밝은 수면 바로 아래 그 물속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. 전 그때 진짜 순간 깜짝 놀라서 무슨 비명 이런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냥 목덜미부터 정수리까지 그 혈압이 오른다고 해야 하나? 순간 피가 쏠리는 느낌이기도 하고 쥐가 나는 느낌이기도 하고, 하여튼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는데요. 몸이 굳거나 하는 건 아닌데 소름이 쫙 돋고 그 목덜미가 뻣뻣해지고, 그래서 전 다시 눈을 강하게 감았다가 다시 떠서 봤는데, 확실히 수면 아래 그 바로 아래 물속에서 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. 그제야 전 비명을 지르고 뒤로 넘어졌는데, 그때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로 물어보셨고요. 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더듬어지면서 이 목에서부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평소엔 귀신이니 뭐니 이런 거 절대 안 믿고 뭐 있어도 그게 별건가 했었는데, 그땐 정말이지 그건 정말 직접 경험을 해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. 이 설명이 힘드네요. 그때 기분이 이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. 어쨌든
그 물속 여자는 저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고 물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인데 그때까지도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네요.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.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멀어지던 물속 여자는 점점 더 멀어지더니 나중엔 아예 보이지 않게 됐는데요. 그제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땐 맞은편 위쪽에서 낚시를 하시던 부모님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었고요. 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순간부터 전 바보가 됐습니다. 부모님의 어리석고 겁 많은 바보 자식. 단 몇 시간 동안만요. 그렇게 싱겁다는 듯 웃으시면서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고 저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자리 정리하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요. 그리고 저도 붕어 낚시로 이제 장비를 바꿔서 부모님 곁에서 낚시를 했는데 계속 그 물속에서 본 여자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. 그렇게 억지로 자리를 지키다 보니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 하나둘 낚시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보이고요. 그런데 그때 남자랑 여자의 놀란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려온 자리는 제가 좀 전까지 참개 낚시를 하던 그 아래 자리였어요. 그리고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랑 아버지는 뭔가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긴 여자 사체가 뻘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주변엔 참개들이 달라붙어 있었고요. 저랑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때 느낌이 제가 새벽에 본 여자, 물속에서 저를 쳐다본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닌가 싶더라고요. 제가 그때 입이 근질거려서 아버지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.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실까 봐요. 어쨌든 그때 자리 지키시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들어서 좋을 거 없다고 말을 안 하셨고요. 그리고 그날은 그만 자리 정리하자고 이제 말씀하셔서 다른 날보다 일찍 집으로 왔고요. 그리고 한동안 그 뒤로는 그 수로엔 가지 않았고요. 그래도 원체 낚시가 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좀 지나서 가긴 했는데 나중에 갔을 때도 그 참개가 잘 나오는 그 자리인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전 심리적으로 그래서인지 붕어 낚시만 하다 왔었지만 말이죠. 그런데 정말 아직도 생생하고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. 그날 물속에서 저를 쳐다보던 그 물속 여자의 시선이 말이죠. 모태 낚시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. 저도 낚시를 하면서 몇 번 봤었거든요. 제 경우 그 느낌은 무서움보다는 확실히 놀랐다는 쪽이고 나중엔 측은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그 망자의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불쌍하거든요. 그런데 제보자님과 같이 낚시하는데 물속에서 쳐다본다?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